이 차 못 고치면 소송 걸겠어요. 압구정 프리미엄 정비센터에서 고객의 고함 소리가 터졌습니다. 센터장 강태윤이 고개를 숙이며 무릎을 꿇으려는 그 순간 허름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7분이면 됩니다. 젊은 정비사 김준석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최첨단 장비로도 닷새째 못 고친 벤틀리를 7분에? 하지만 그 노인의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이 평범한 노숙자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놀라운 반전이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 주세요.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모든 것은 사흘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사흘 전 화요일 오전 압구정 프리미엄 정비센터에 검은색 벤틀리 콘티넨탈 GT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시동이 아예 안 걸려요. 어제부터 갑자기요. 차주가 말했지만 센터장 강태윤은 자신만만했어요. 독일에서 들여온 최첨단 진단 장비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진단기는 계속 이상 없음만 반복했어요. 젊은 정비사 김준석이 독일 기술대학에서 배운 모든 방법을 동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이런 일은 처음입니다. 김준석의 목소리에는 당황이 묻어났어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습니다. 벤틀리는 여전히 죽어 있었어요. 고객의 전화가 하루에 10번씩 걸려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센터 앞 골목에서 최민호가 흩어진 쓰레기를 정리하고 있었어요. 기름때 묻은 낡은 점퍼를 입은 72살 노인이었습니다. 경비원 이상철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 당신이 올 곳이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바람에 쓰레기가. 나가세요. 최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물러섰어요. 하지만 유리문 너머로 고장난 벤틀리가 보였습니다. 그의 시선이 그 차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출근길 사람들이 그를 힐끔거리며 지나쳤습니다. 더러워. 왜 저런 사람이 여기까지. 속삭임들이 들렸지만 최민호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저 벤틀리에만 집중했습니다. 40년 전 그가 설계에 참여했던 바로 그 W12 엔진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최민호는 정비센터에서 몇 블록 떨어진 지하보도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낡은 신문지를 깔고 누웠어요. 새벽 5시 그는 다시 센터 앞으로 향했습니다. 벤틀리가 아직도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정비센터 안에서는 강태윤이 밤을 새우고 있었습니다. 독일 본사와 화상 통화를 하며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고 있었어요. 진단 결과상으론 정말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화면 너머 독일 기술자도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정비사가 놓친 게 있다는 뜻 아닙니까? 강태윤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묻어났습니다. 최민호는 유리창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한때 자신도 저렇게 밤을 새우며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려 애썼었거든요. 벤틀리 W12 엔진의 미세한 진동 패턴, 압축비의 작은 변화까지 모두 꿰뚫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이, 저기 또 왔네. 출근한 직원이 최민호를 발견하고 손가락질했어요. 경찰 불러야 하는 거 아니야? 스토커 같은데? 직원들의 수군거림에 최민호는 몸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발걸음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점심시간 근처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나왔습니다. 어르신, 여기서 뭐 하세요? 목소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부드러웠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밥은 드셨어요? 아주머니가 작은 도시락을 내밀었습니다. 최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오랜만에 받는 따뜻한 마음이었거든요. 고맙습니다. 그가 도시락을 받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아, 거기 뭐해요? 김준석이 센터에서 뛰쳐나왔어요. 저런 사람 상대하지 마세요.
돈이나 뜯어내려는 거예요. 아주머니가 당황해서 도시락을 거두었습니다. 아, 네. 죄송해요. 최민호는 고개만 숙였습니다. 변명할 기력도 없었어요.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 이제는 익숙해졌거든요. 하지만 그의 시선은 여전히 저 안의 벤틀리를 향해 있었습니다. 사흘째 아침 정비센터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고객분이 지금 오신다고 하십니다. 직원의 말에 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벌써 나흘째 해결하지 못한 벤틀리 때문에 센터 전체가 위기에 몰렸거든요. 김준석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엔진을 다시 살펴봤습니다. 독일에서 배운 모든 기술을 동원했지만 여전히 원인을 찾을 수 없었어요. 이런 경우는 교과서에도 없었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센터 밖에서 최민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사흘 동안 이 센터 주변을 서성이며 지켜본 그였어요. 유리문을 통해 보이는 벤틀리. W12 엔진의 독특한 진동 패턴이 그의 기억을 자극했습니다. 40년 전 영국 본사에서 직접 설계했던 바로 그 엔진이었거든요. 최민호는 용기를 내어 센터 입구로 걸어갔습니다. 이상철이 재빨리 막아섰어요. 어르신, 또 오셨네요.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 차 고장난 거죠? 최민호가 벤틀리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그게 어르신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이상철의 목소리는 차갑했어요. 하지만 최민호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벤틀리 콘티넨탈 GT W12 엔진. 제가 고쳐드릴 수 있습니다. 이상철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노숙자가 벤틀리 모델명을 정확히 아는 것도 신기했지만 고친다는 말은 말이 안 됐거든요. 뭐라고요? 어르신이? 그때 센터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객이 도착한 거였어요. 이게 뭐예요? 나흘째 이 모양이라고요? 분노한 고객의 목소리에 강태윤이 급히 뛰어나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 노숙자가 손댄 차는 절대 못하겠어요. 고객이 센터 밖 최민호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강태윤은 절망적인 표정으로 최민호를 바라봤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어르신, 강태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로 고치실 수 있으십니까?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7분이면 됩니다. 실패하면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강태윤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7분, 단 7분만 주겠습니다. 강태윤의 선언에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김준석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센터장님, 설마 진짜로. 어차피 달리 방법이 없어. 강태윤의 목소리는 체념에 차 있었습니다. 최민호가 천천히 벤틀리에 다가갔습니다.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확신에 찼어요. 40년 전 영국에서 무수히 만져봤던 바로 그 W12 엔진이었거든요. 어르신, 공구는. 강태윤이 말하려는데 최민호가 손을 저었습니다. 지금은 필요 없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엔진의 귀를 가까이 댔어요. 정비사들이 비웃는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저거 뭐 하는 거야? 시동도 안 걸리는 차에서 무슨 소리를 듣겠다고. 김준석이 팔짱을 끼고 시계를 봤어요. 저런 사람이 뭘 알겠어요? 장비도 모르는 주제에. 하지만 최민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엔진 블록에 손을 올리고 미세한 진동을 느꼈어요. 진단기가 잡아내지 못하는 아주 작은 떨림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3번 실린더. 최민호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고객이 초조하게 시계를 보고 있었어요. 진짜 시간 낭비네요. 저런 사람한테 내 차를.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강태윤이 간신히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도 의심이 가득했어요. 최민호는 엔진의 여러 부분을 손으로 더듬어 봤습니다. 압축비, 점화 타이밍, 연료 분사량. 모든 것이 정상처럼 보였지만 뭔가 미세한 차이가 있었어요. 이분 정말 이상한 사람이네요. 센터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노숙자가 고급차를 고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3분, 4분, 5분. 김준석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예상대로군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어. 이제 그만하시죠. 강태윤도 포기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민호가 갑자기 손을 멈췄어요. 그리고 엔진의 한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어요. 점화 플러그 근처에 아주 작은 부분이었습니다. 6분 30초가 지난 시점이었어요. 여기입니다. 최민호가 점화 플러그 근처의 작은 부분을 가리켰어요. 김준석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기요? 우리가 벌써 10번도 넘게 확인한 곳인데. 하지만 최민호는 아주 작은 렌치를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미세하게 1mm도 안 되는 각도로 조정했습니다. 이게 뭘 바꾸겠어요? 김준석이 비웃었지만 최민호는 조용히 작업을 마쳤어요. 시동을 걸어보겠습니다. 최민호가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7분 중 6분 50초가 지나 있었습니다. 최민호의 손이 시동 버튼에 올려졌어요. 찰칵. 그리고 잠시 침묵. 부르르르릉. 벤틀리 W12 엔진이 깨어났습니다. 부드럽고 강력한 소리가 센터를 가득 채웠어요. 나흘 동안 죽어있던 기계가 마치 처음부터 아무 문제 없었던 것처럼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김준석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렌치가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강태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차를 바라봤어요. 고객도 말을 잊었습니다. 최민호가 엔진을 끄고 천천히 차에서 내렸어요. 그의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점화 플러그 간격이 0.2mm 벗어나 있었습니다. 0.2mm요? 김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정도는 오차범위였습니다. 진단기도 잡아낼 수 없는 미세한 차이였죠. 어떻게 그걸 아셨습니까? 강태윤이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최민호가 엔진 블록의 한 부분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이 마킹을 보세요. 거기에는 아주 작은 기호가 새겨져 있었어요. CM-로 시작하는 알 수 없는 표시였습니다. 저건 구형 설계도에만 있던 표시예요. 김준석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설마. 바로 그때 사무실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강태윤이 급히 받았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영국 벤틀리 본사입니다. 혹시 최민호라는 분이 계신가요? 강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수화기를 든 손이 떨렸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국에 계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말 그분이 맞나요? 전설의 엔지니어 최민호 말입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흥분에 차 있었어요. 센터 안의 모든 사람들이 최민호를 바라봤습니다. 허름한 노숙자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시선으로요. 정말 그분이 맞나요? 전설의 엔지니어 최민호 말입니다. 영국 본사의 목소리에 센터 앞 모든 사람들이 최민호를 바라봤습니다. 강태윤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최민호에게 건넸어요. 선생님, 최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최민호입니다. 정말이군요. 20년 동안 찾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W12 엔진 설계는 아직도 우리 기술의 기반이에요.
전화 너머 목소리는 감격에 차 있었습니다. 김준석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정말, 정말 그 최민호이십니까? 최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오랜 세월의 피로가 어려 있었어요. 40년 전 얘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갑자기 사라지셨다고 들었는데. 강태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최민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기술 유출 혐의를 받았습니다. 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신형 엔진 설계도가 경쟁사로 흘러갔어요. 모든 증거가 저를 범인으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최민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아픔이 묻어났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하신 게 아니죠? 김준석이 간절히 물었습니다. 함께 일하던 동료가 저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승진해서 밀렸다는 이유로. 그럼 증명하실 수 있지 않았나요? 모든 기록이 조작되어 있었습니다. 누가 믿어주겠어요? 최민호가 쓸쓸히 웃었습니다. 가족들도 절 떠났어요. 명예도, 직장도, 집도 모두 잃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죠. 강태윤의 주먹이 떨렸습니다. 그 후 40년 동안 일자리를 구하려 해도 제 이름만 나오면 모든 문이 닫혔어요. 결국 거리로 나오게 됐습니다. 최민호가 자신의 낡은 옷을 내려다봤어요. 하지만 기계는 저를 배신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희미한 미소가 스며들었어요.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지만 기계는 거짓말을 안 합니다. W12 엔진의 작은 떨림도 미세한 변화도 모두 기억하고 있어요. 김준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가 깊숙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고개를 숙이기 시작했습니다. 고객마저 숙연한 표정이 되었어요. 최민호는 그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잘못이 없어요. 괜찮습니다. 당신들은 잘못이 없어요. 최민호의 말에 김준석이 더욱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김준석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처음으로 선생님이라는 호칭을 사용한 거였습니다. 저희가 너무 무례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 다른 정비사들도 하나둘 최민호 앞에 모여들었어요. 젊은 정비사가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선생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어서 또 다른 정비사가 무릎을 꿇었어요. 1명, 2명, 3명. 강태윤도 망설이지 않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센터장으로서의 자존심보다 진정한 기술자 앞에서의 예의가 중요했거든요. 선생님, 저희와 함께 일해 주시겠습니까? 강태윤의 목소리는 간절했어요. 최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선생님만이 저희에게 진정한 기술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다. 김준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장비와 학벌만 믿고 기계의 진짜 마음은 몰랐어요. 경비원 이상철도 센터 안으로 들어와 최민호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 처음에 쫓아내려 해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그도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최민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40년 동안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던 그였거든요. 사람들의 경멸과 무시 속에서 살아왔는데 정말 저를 받아주시겠습니까? 받아주는 게 아닙니다. 강태윤이 일어서서 최민호의 손을 잡았어요. 모시는 겁니다. 저희의 진짜 선생님으로요. 센터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도 상황을 이해했어요. 아까까지 무시하던 노숙자가 사실은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우와,
정말 대단한 분이었네. 우리가 얼마나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지. 식당 아주머니도 다가와 최민호에게 인사했어요. 선생님, 아까는 도시락도 제대로 못 드렸네요. 최민호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음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웠습니다. 강태윤이 결심한 듯 말했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이곳에서 일해 주십시오. 준비할 것이 많습니다. 정말, 정말 괜찮겠습니까?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김준석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최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봤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압구정 정비센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센터 입구에는 새로운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최민호 기술연구소라는 글씨가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최민호는 깨끗한 작업복을 입고 김준석과 젊은 정비사들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있었어요. 더 이상 떨리지 않는 손으로 엔진을 어루만지며 설명했습니다. 기계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진단기는 숫자를 보여주지만 진짜 문제는 기계가 직접 말해줍니다. 김준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이제 그는 장비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손으로 진동을 느끼고 귀로 소리를 들으며 차를 진단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진짜 기술자가 뭔지 알게 됐습니다. 점심시간 식당 아주머니가 따뜻한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오늘 반찬 맛있게 만들었어요. 최민호가 두 손으로 도시락을 받으며 미소 지었어요. 한 달 전과는 완전히 다른 대접이었습니다. 오후에는 다른 정비센터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차들이 찾아왔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최민호 기술연구소는 이미 유명해져 있었거든요. 여기 오시면 어떤 차든 고쳐주신다더라고요. 고객들의 신뢰 어린 목소리에 최민호는 겸손하게 답했습니다. 저희 모두가 함께하는 일입니다. 해가 질 무렵 최민호는 센터 앞에 서서 간판을 바라봤어요. 최민호 기술연구소라는 글씨가 저녁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40년 전 영국에서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은 순간이었어요. 아니,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진심으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게 된 거죠. 김준석이 다가와 최민호 옆에 섰어요. 선생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이 아니야. 이렇게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최민호가 간판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술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나이도 외모도 지위도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진심만이 통하죠. 그의 말에 김준석이 깊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세상은 늘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 있어요. 그리고 그 가치를 알아보는 것도 결국 진심 어린 마음이죠.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